마지막으로 광주 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나흘간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권자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국무위원의 오만한 태도에서 이 정부의 개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폭정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내봅니다. 철진한 색깔론으로 나라를 두 동강 냅니다. 경고합니다. 검찰을 앞세운 국가폭력의 정치로는 실정과 무능을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 늪에서 신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이 쓰십니다. 그간 국정 지지율이 긍정은 30%대, 부정은 60% 안팎입니다. 이렇게 국정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총리님?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그런 예들을 봅니다. 잘해서 지지율이 높은 그런 분들도 물론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지지율만을 위해서 또 국가의 전체적인 것이 망가지더라도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하는 그런 정권이 있습니다. 대개 그것이 그때그때 정확하게 100% 다 평가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낮은 것은 물론 국민이 기대하는 그러한 그 기대에 충분치 못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민생을 챙기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국가가 더 안전하고 더 우리의 안보가 보장되고 그리고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결국 기득권들과의 싸움이 내지는 기득권의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평가를 받으라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인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이군요. 그래요. 그러면 조금 전에 발표된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정의 방향이 완전히 틀렸음을 입증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말했지만 시민의 61%는 아니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말과 달리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공산 전체주의 추종 세력이라고 보지 않는 시민이 62%나 됩니다. 최근 벌어진 이념 역사 논란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시민도 62%입니다. 야권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의 2배입니다. 홍범도 함의 이름을 바꾸지 말라는 의견도 64%에 이릅니다. 자, 지금 하고 계시는 거하고 중장기적 전망 때문에 민심을 거슬러서 국정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토마토라는 데서 조사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뉴스토마토. 네.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에 사실은 좀 질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저희가 좀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질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라는 것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하고 이런 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 분들의 반대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저는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 헌법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냐, 그게 아니냐 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35년 리서처인데요. 질문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 눈으로 봐서는. 네. 자,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한마디로 어떻게 불렸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자유, 민주, 인권, 법치, 그거는 룰 바이 로가 아니라 룰 오브 로입니다. 룰 오브 로. 오브 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세계 시민과 같이 연대하고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로서 행동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권자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부르는지 24시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요. 한마디로 욕먹는 정부입니다. 1,700건의 응답 가운데 절반이 욕설이라서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또 의원님께서 좀 더 이런 조사를 하는 이런 범위를 좀 더 넓혀보시면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찬성 여론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같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절반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탄핵, 친일, 무능, 검찰 독재 정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시민 여론으로 탄핵 결정난 정부, 폐차해도 고철값도 안 나오는 똥차라고 하시도 하고요. 요즘은 탄핵이 아침 인사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한번 봐보십시오. 친일은 윤석열 정부가 한 몸으로 나타나고요. 심지어 기시다발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기시다 총리의 시다발이 한마디로 식민지 정부라고 표현을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빗대서는 핵폐수 변종 정부라고도 합니다. 무능 비판도 수백 건인데요. 밥 팔아 똥 사는 정부라고도 합니다. 게다가 여전히 전 정권 탓을 하니까 전 정권 씨를 찾는 정부, 문재인 정부 7년차 정부라고 꼬집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정부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쪽의 여론조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조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편파적이고 일방적이고 원사이드만 보신 그러한 빅데이터입니다. 나중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그래서 시민들 생각이 달라요. 그 정치 검찰에 휘둘리는 대한민국 걱정을 엄청 많이 합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나치 히틀러와 괴벨수에 빗대서 윤틀러 한벨수로 부르는 거 하면요. 전두환도 혀를 내두르는 정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총리님 생각과는 많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이거는 너무 편파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 반대합니다. 저는 바로 그 점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반성할 줄 몰라요? 고칠 줄 몰라요? 이게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걸 바로 전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 독재 전체주의 정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민사회 야권이 아니라 정부 여당이 바로 독선과 전체주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욕먹는 정부, 전체주의 정부가 됐을까요? 한마디로 국정 파탄 때문입니다. 108번뇌 정부라고 할 만큼 온 국민이 걱정을 합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한 일은 뭡니까? 가장 잘한 거는 우리의 안보를 확실히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맞는 정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저는 전체주의를 옹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질서는 분명히 자유와 민주, 인권, 법치를 기초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부고 자유민주주의 질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보, 확고한 안보 체제 위에서 이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경제, 국제적인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네, 나중에 역사가 판단할 거고요, 평가할 거고요. 그러면 제일 혹시 못한 일이 좀 있습니까? 못한 일이요? 예. 못한 일은 좀 더 이런 그 해야 할 일을 좀 더 처음부터 과감하게 했으면 좀 좋았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시고. 네, 제가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 반성의 부재가 지지율을 30%에 가다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16달 동안 주요 실적을 살펴봤더니 무려 108건이 나옵니다. 시민들에게 108가지 고통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윤 대통령 대선 공약 가운데 파기한 것이 19건입니다. 간호법엔 거부권 행사했고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실종 상태입니다. 개헌하실 겁니까? 그거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간호법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약속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했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의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에서 약속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는 저희가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의원님께서도 아무리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라 하더라도 한번 좀 경청을 해주시고 좀 생각을 좀 깊이 해주셨으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판받고 백지환 정책은 12건입니다. 만 5세 초등 입학, 학부모 교사에게 욕먹고 철회하고 장관 경질했습니다. 시민과 소통을 위한 도스태핑, 완전히 실종 상태인데요. 부활합니까? 소통 창구로서의 도어스태핑 부활하느냐고요.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계시죠. 또 필요할 때에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100몇십 명씩 모여가지고 공개적으로 토론도 하고요. 또 그 토론을 다 현장 중계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토론 방법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도어스태핑만이 대통령이 해야 하는 토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약과 정반대인 게 11건입니다. 어업을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조해서 어민들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완전히 모순이고 거꾸로 반대로 행동하는데 이걸 자꾸 과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을 급조한 경우가 27건이나 나옵니다. 지난 6월에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발언 때문에 올 수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상 동기 범죄가 늘려 갑자기 경찰청은 권총 구입 예산을 26배나 늘립니다. 자, 혹시 총리께서 이런 대통령 지시 중에 반대했던 게 있습니까? 저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수능 킬러도 처음에 이러한 일종의 카르텔을 깨자 했을 때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9월에 모의고사를 치른 많은 학생들은 그런 킬러 문항 같은 엉터리 같은 문제가 없어도 난이도가 구분이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일방적이고 편파적이고 한쪽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반대하신 건 없군요. 부처 간 엇박자도요 14건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의무경찰제 제도입. 혹시 백지화하기로 한 겁니까? 의무경찰 제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러한 이상 동기에 의한 범죄를 경찰이 충분히 자체 조정을 해서 우선 충당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다. 거기에는 의무 경찰에 관한 것도 논의가 될 겁니다. 아직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국방부 장관께는 필요해서 그런 협의가 가면 검토를 잘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초 추모제에 참여한 교사 징계 철회. 애당초 징계 운운한 것 자체가 잘못이죠? 그거는 아까 경제부총리께서 해명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부총리께서 사회부총리 죄송합니다. 제가 더 아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건만 터지면 전임 정부 탓하는 게 23건이 나타납니다. 잼버리 파행, 경제성장률 하락, 재정적자, 전기요금 인상도 전 정권 탓합니다. 심지어 수해 피해, 전세 사기, 오송 참사도 모두 전 정부 탓이라고 합니다. 어제까지 대정부 질문 답변하시는 중에 총리께서 전 정부를 몇 번이나 언급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100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전 정부 탓을 하십니까? 정책에 대한 수정은 하는 겁니다. 절대로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정부가 했던 정책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책은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전 정부 탓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2003 아닙니다. 평가를 해야죠. 어떻게 해서 재정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안 합니까? 또 전기요금의 인상도 그렇게 인상해야 할 그러한 기회와 여건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한 번도 인상을 안 하십니까? 그게 지금 200조 한전의 적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전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전 정부가 했던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고쳐나가자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국민들이 알아야 동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이지 비판이 아니고 탓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번이 아니라 50번, 100번이라도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 그런데 국민들은 전정권 씨를 찾는 정부라고 한다니까요. 계속 탓을 하시니까. 그거는 의원님께서 너무 일방적인 의견만 들으시는 거예요. 자, 약속한 거 안 지키고 말한 거 뒤집고 주먹구구 일처리에 자기들끼리 손발도 안 받는 윤석열 정부. 그래서 108번의 정부고 주권자 시민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제가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내각을 직접 채점을 좀 해봤습니다. 저기 채점표가 나오는데요. 기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아요. 그랬더니 국무위원이 모조리 낙제점입니다. 총리님 D, 사회부총리님, 교육부 장관 D,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여가부, 국토부 모조리 D가 나와요. 나머지 C, F가 마땅하지만 D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재수강하지 마시고 그냥 그 점수 받고 물러나라는 뜻입니다. 기회를 또 줘서 공직에 다시 나서면 국가와 시민이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대표로 총리님 성적표 한번 살펴볼게요. 5가지 항목 중에서 딱 1가지 국회 출석만 양호하십니다. 이렇게 뒤학점이에요. 이 정도면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의원님께서 지금 평가하신 거는요, 사실과 과학과 실질적인 그 팩트에 전혀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의원님께서 평가하시는 거는 자유입니다만 이 평가를 우리 보고도 강제로 받아들여라?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저희 길을 가겠습니다. 카르텔을 격파하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과정에서 전 정부에 대한 평가, 그거는 불가피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새로운 개혁 동력, 카르텔 혁파의 동력을 실어줄 거 아니시겠습니까? 만약 전기요금을 이 정부가 겨우 1년 3개월 된 이 정부가 3개월마다 한 번씩 4번이나 36원인지 9원을 올렸고 전 정부는 6원 90센트를 올렸다. 5년 동안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잘하셨는데 왜 국민들은 아셔야죠. 국민들이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냐고요. 국민들이요. 저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근거를 두고 있는 제 그 평가가 국민들이 아니고 무언지를 모르겠어요. 60%가 국정을 저한테 언제 한번 있잖아요. 기회 되실 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저는 현 단계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국민,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리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 평가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죠. 의원님의 국민이 아니에요? 문제 제시 방안이 국정을 하시겠다고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확정 편향적입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국민들이 확증 편향적이라고요? 일반 국민 얘기하지 마세요. 일반 국민 일반 국민들 여기에 60% 보셨잖아요. 반대하는 국민들 많습니다. 네. 마치 좋아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무슨 과학을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른 국무위원들도 50보 100보인데 총리님 그러면 혹시 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에서 네. 일을 아주 잘하는 국무위원이 계십니까? 전부 다 잘하죠. 전부 다 잘하세요?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주권자 시민들의 평가가 이토록 처참한 이유, 국정도 동의를 못 받고 내각도 엉망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사람 잡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이주호 사회부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부총님, 제 기준으로는 D학점인데 동의가 되십니까? 네, 평가는
뭐 의원님이 하신 거니까 동의는 안 되지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 그런 겁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2달 동안 교사 5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마 동료 교사와 학생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 겁니다. 지난 주말 30만 교사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분노했습니다. 교사들은 지금 죽거나 죽을 만큼 고통스럽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들으셨죠? 네, 얼마나 책임을 절박한 통감하시죠? 심정인지 절절하게 제가 느꼈고요,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유난히 많은 교사들이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정부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동안 특히 이제 인권 조례 이후에 전 정부 탓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하고도 문제를 못 막았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제 책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인권 조례부터 시작해서 켜켜이 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폭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조 부총님 들어가시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님 나가 주십시오. 신림동에서 대낮에 사람이 흉기에 찔려 죽습니다. 분당에서는 인도로 승용차가 막 뛰어듭니다. 재난영화나 공포영화의 현실판 같은 건데요. 길거리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사고사, 재난사가 이렇게 많을까요? 글쎄요, 요즘 최근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소외계층,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 이런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그 이상동기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 당정 협의회라든지 얼마 전 총리문 담화문이라든지 관련 이상동기 범죄도 굉장히 많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죽음 시민의 잘못이 큽니까? 정부의 책임이 큽니까? 정부에서 잘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예, 들어가시고요. 한동훈 법무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관님,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나 경찰 수사 과정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렇게 쉬어보지는 않았는데요. 확인해 오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좀 많죠, 이전보다? 이전보다 더 많은가요? 예. 글쎄요,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이 목숨 끊은 건 제가 아는데요. 저 그렇게 숫자를 제가 그렇게 통계내 보지는 않았어요. 혹시 장관님 과거 수사 대상자 중에서도 목숨 끊은 분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직접 수사한 사안 중에서 이 실제로 돌아가신 분은 저는 제가 수사했던 분은 기억이 없습니까? 아니요, 피의자라든가 직접 조사한 이후에 목숨을 끊은 분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난 8월 21일 야당 대표에게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국회에 들어오시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맥락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무슨 뜻입니까? 미리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무슨 뜻입니까? 폭력 정권이니 포갑이니 이런 얘기 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드린 국가 폭력이라고 해서. 예. 그 중에 수사와 무관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의원님, 여기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돌아가신 분들 하나하나를 제가 여기서 논쟁하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수사와 무관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냐고 여쭙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글쎄요. 수사와 무관하게 돌아가신 분 없죠? 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돌아가신 거고요. 그게 수사가 어떤 이재명 부분이 대표 관련이 아니라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돌아가신 거죠? 전부 다 수사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나중에 기록 보내드릴 테니까 보세요. 다 대장동 수사, 변호사 대납 수사, 법카 유용 수사, 성남 FC 수사. 아니 범죄 혐의가 많은 게 남 탓할 일은 아니죠. 예? 아니 범죄 혐의가 다 많은 게 남 탓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몇 분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거 세보라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냐고 제가 물었고 그랬더니 지금 수사와 상관없이 돌아가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검찰 수사와 관련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당연히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압박을 받거나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그렇죠?
과정에서 네. 그걸 다 검찰 자. 수사 책임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현대그룹 회장, 전남지사, 부산시장, 기무사령관 그리고 전 대통령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누가 죽인 겁니까? 검찰은 책임 없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압박이라든가 그 잘못된 수사라든가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일도양단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렇게 나눠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 예. 어떤 사안을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예. 그럼 이재명 대표 이런 관련해서 걸 들어갈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죠. 국가폭력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죽음들의 원인은 다들 아는 것처럼 강압수사입니다. 이 깡패들이나 한 짓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사 말 기억하시죠? 위원님, 이재명 대표 검사가 관련해서 수사권 가지고 보고한 거에 깡패지 검사니까라고 했잖아요. 누가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 중에서 목숨 끊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어떤 분이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돌아가셔서 검찰 쪽에 자료 받아보세요. 자, 아니 본인이 이런 사고가 나면 말씀하셨길래 제가 얘기한 거예요. 수사 방법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을 해야지. 그걸 뜬금없이 야당 대표 공격하는 데 활용을 하세요. 강압 수사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안 당하는 게 이 갑니다. 대표뿐입니까? 도대체 이제 누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이게 말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들어가십시오. 지난해 산업재해로만 2,200명 넘게 죽었습니다. 이게 죽은 시민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사회 책임이고 정부 책임도 큽니다. 모레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의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 36.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의 원인과 책임 개인에게 물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님 다시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해병대 최상병은 누가 죽인 겁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그 문제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잘 수사하겠습니까? 그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저도 영장 청구서를 보고 확인했지만 지금 뭔가를 무마하고 왜곡하고 덮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발의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발의가 된지는 모르겠고요. 수사가 제대로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그러나 항상 우리 의원님께서도 신뢰가 컸었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잘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은 해임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사람 잡는 정부입니다. 왜 이렇게 이 정부 들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습니까? 정부가 죽음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전체주의 체제가 죽음의 정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회통합은커녕 정부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부추깁니다. 대통령이 앞장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총리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 잡는 정부라는 호칭 억울하세요? 저는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정부의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가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의원님과 오히려 조금 더 연관된 분들한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막말하지 마시고요. 네. 이 정부가 지금 집권한 그러니까 이 정부가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그 얘기는 오히려 딴 쪽, 제가 누구라고 지칭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딴 쪽에 그런 분들이 뭔가 움직이는 것이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주위에서는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빠졌는데 죽어나갔는데 아무 책임이 없다는 이 무책임한 정부를 어떻게 할까요? 아니 지금의 죽음의 그림자를 말씀하시니까 그 그림자는 오히려 네. 제가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 네. 부분에 있다는 그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시민 159명이 죽은 12구 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은 결국 행안부로 돌아왔습니다. 사람 잡은 이종섭 국방장관도 나라 망친 박진 외교부 장관도 미동조차 없습니다.
내각 총사퇴가 마땅하지만 절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권자 시민들은 이승만을 몰아냈고 박정희 독재를 끝장냈습니다. 이명박 산성을 돌파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지 집회에서 시민들은 성난 목소리로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그 분노와 격정의 함성을 전합니다.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국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4일간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대정부 질문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정책 고견과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